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당신이 몰랐던 쿠팡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쿠팡은요, 이제는 공고히 현재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1위 업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그리고 주문하면 정말 빠르게 배송이 오는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쿠팡에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쿠팡만의 불편한 진실들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쿠팡도 TMF처럼 판매자 정산금을 지연했다? 예전에 쿠팡도 판매자 정산금을 지연했던 적이 있습니다. 즉, 본인들이 돈을 주려고 했던 날에 주지 못했었던 거죠. 제가 쿠팡의 예전의 실적 추이를 갖고 왔는데요. 쿠팡 우선 매출 한번 보세요. 20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매출 추이 미쳤죠? 2017년에 2조 6천억 정도 했던 매출이 5년 만에요. 20조가 넘어갑니다. 와, 진짜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했던 업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빠른 성장에 정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적자를 봤다는 데 문제가 있죠. 2017년도에는 6천억, 18년도에는 무려 1조가 넘는 그런 적자를 기록하다 보니까 누군가 뒤에서 자꾸 투자를 해줘야 사실 이 적자를 견딜 수가 있잖아요. 바로 요때 2018년도 1조 넘게 적자를 봤을 때 이 쿠팡이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판매자로서 쿠팡한테 정산을 제대로 못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몇 억이 막 돈이 막 묶여 있으니까 정말 와, 이거 쿠팡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쿠팡 비중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을 했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게 2018년도였었는데요. 이 판매자들이 모여있는 카페 2018년도 10월에서 11월 달에 어떤 쿠팡 정산 검색했을 때 나오는 글들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판매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쿠팡 망하는 거 아니야? 왜 정산이 맨날 늦죠? 어제차 쿠팡 정산 또 안 됐네요. 쿠팡 정산 오늘 되셨나요? 로켓도. 쿠팡 로켓 배송 정산 잘 되시나요? 이게 2018년도에 판매자들의 글들인데 정말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와, 이제 쿠팡 망하면 어떡하지? 내 돈 어떡하지? 지금 흡사 티몬 이메프가 망했던 것처럼 그 당시 6년 전에 똑같은 일을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올해 이번 TMF와 달랐던 것은 바로 쿠팡은 투자자를 구했다는 데 있죠. 정말 저렇게 빠른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가 또 나타났었다. 원래는 전에도 쿠팡에 1조 넘게 투자했던 손정희의 비전 펀드에서 2018년 11월에 20억 불을 추가로 투자한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요 사진과 함께요. 아, 손정희 회장과 이 김범석 회장이 김범석 대표가 이렇게 손을 막 맞잡고 있는. 아, 우리 안전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기사 한 방에 판매자들이 진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도를 했었던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추가 투자를 받고 나서 정말 귀신같이 판매자 정산금 지연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돈이 생겼으니까요. 이렇게 죽다 살아난 쿠팡이죠. 쿠팡도 판매자 정산금, 예전에 판매자 정산금을요, 본인이 갖고 있지 않고 다 본인들의 어떤 마케팅 비용, 뭐 본인들 성장하는 데 썼던 겁니다. 물류센터 짓고. 원래 그러면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미리 써버린 거죠. 만약에 손정희 회장이 이 당시에 투자하지 않았었다? 쿠팡도 지금과 같은 TMF 사태가 발생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1년 3월 달에 뉴욕 증시에 상장까지 하면서 쿠팡은 완전히 궤도에 올랐죠. 그리고 22년도 3분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와, 이제 성공하면 쿠팡, 실패하면 TMF 아닙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쿠팡도 TMF와 사실 별반 다른 게 없었다. 쿠팡뿐만이 아니라 정말 대부분의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이런 쿠팡 모델을 가지고 해오다가 요번에 TMF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었던 겁니다. 쿠팡의 불편한 진실 두 번째는요, TMF 사태의 원인이 판매자 정산 기일이었잖아요. 이 판매자 정산 기일이 너무 길다. 이 구영배 대표가 국회에서 막 말할 때 보면요, 아, 이거 저희만 그런 거 아니고요, 어떤 업계의 관행이고 이커머스 다른 업체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어느 업체가 그래요? 근데 이 구체적인 업체를 얘기하지 않지만 그 대표적인 업체가 바로 쿠팡입니다. 판매자 정산 기일이 길기로 유명해요. 이 로켓 배송 제품 정산일이요, 60일인데
제품을 물류센터에 입고하고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고 뭐 이런 것까지 따지면 실제 한 70일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원래 60일이 아니었어요. 원래 50일이었어요. 그런데 쿠팡이 본인들이 흑자 전환하고 나서 이 정산 기일을 50일에서 60일로 변경을 합니다. 판매자들은 진짜 미치고 팔짝 뛰었죠. 50일도 느리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쿠팡이 흑자 전환하니까 이제 그럼 쿠팡이 판매자들과 같이 윈윈하려고 하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정상기를 늘려버리니까 진짜 막 등 뒤에서 칼 맞은 그런 느낌이었죠. 쿠팡이 흑자 보기만 기대하고 있었던 판매자들이었었는데요. 이 선두업체 쿠팡이 이렇게 정산기를 늘려버리니까 뒤에 후발주자들이 이런 걸 따라합니다. 마켓 퀄리가 그대로 이걸 따라하면서 정상기를 늘렸죠. 이 정상기를 늘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판매자들한테는 원래 들어와야 될 돈이 더 늦게 들어오면서 판매자들은 돈이 더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이 플랫폼 업체는 돈이 갑자기 꽁돈이 생깁니다. 1,000억, 2,000억 이런 식으로. 이 돈을 그냥 본인들 돈처럼 지금은 따로 법이 없었으니까 자기들 돈처럼 유용할 수 있는 거죠. 이 쿠팡의 정산기일이 얼마나 늦는지 경쟁사인 네이버와 비교를 해보면요. 네이버는요, 판매자들이 제품을 출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산해주는 네이버 빠른 정산이 있습니다. 100%다 해줘요.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쿠팡 같은 경우는요, 뭐 70% 먼저 해주고 30%는 이걸 뒤에 뭐 해주고 막 이런 막 꼬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맞춰보기도 쉽지 않아. 그런데 네이버는 깔끔하게 제품 출고한 다음에 다음날 100%를 딱 다 입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쟁사와 이 차이를 보면 와, 이게 얼마나 쿠팡이 정산기일이 길은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쿠팡의 불편한 진실 세 번째는요, 판매자 수수료입니다. 아마 쿠팡에서 로켓 배송이나 로켓 크로스로 제품들을 판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아니, 배송 제품이 로켓 배송 제품의 평균 수수료가 약 45%예요. 너무 비싸죠. 그런데 이게 끝이냐? 아니요. 우리가 막 잘 팔잖아요. 쿠팡에 잘 팔면 성장 장려금을 더 뜯어갑니다. 우리한테 잘 팔았으니까 고마워 하고 쿠팡이 판매자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판매자들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더 뜯어갑니다. 그거 이름이 바로 성장 장려금. 그리고 판매자들은 광고를 하고 싶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 광고 구자들, 그러니까 광고의 위치가 좋지 않아서 이걸 해도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라고 억지로 시킵니다. 강요를 하죠. 그리고 쿠팡 체험단, 뭐 우리 제품 나왔을 때 이 쿠팡에서 체험단을 이용해라. 이것도 정말 비싼데 10만 원이에요, 인당. 근데 그거를 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거의 수수료 명목이죠. 그리고 네이버나 지마켓, 뭐 11번가 이런 기존 업체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했던 데이터,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얼마나 클릭을 했는지, 그리고 클릭한 다음에 판매 전환율은 얼마인지, 이런 데이터, 기본적인 데이터를 다른 곳은 다 무료로 제공하는데 쿠팡에서 보려면 데이터 비용이 월 100만 원 내라. 연으로 따지면 뭐 1200만 원이 넘죠. 이 비싼 비용을 받습니다. 다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거예요. 판매자들은요, 쿠팡과 거래를 할 때 연말만 되면 사실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그 연말에 이 판매자들 관리하는 BM들이 전화를 하거든요. 그리고 미팅을 하자고 합니다. 뭐 때문에? 이 수수료를 올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요. 매년 그래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판매자들이 이 쿠팡의 판매 수수료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어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판매자들만의 문제냐? 아니요. 이 결국은요, 판매자들이 수수료가 높아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쿠팡한테 쪼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똑같은 가격에 품질이 낮은 걸 갖고 옵니다. 더 싸게 갖고 와야 되니까요. 혹은 똑같은 거라면 가격을 더 높이 쿠팡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쿠팡의 제품을 구매했을 때 다른 데보다 좀 비싸거나 혹은 똑같은 제품인 줄 알고 구매했는데 품질이 미세하게 좀 달라진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쿠팡에서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쿠팡은 다른 플랫폼 네이버나 지마켓이나 이런 데보다 더 비싸게 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씩 그런 것들이 소비자로서 느껴지는 겁니다. 결국은 이 판매자 수수료라는 건 높으면 높을수록 결국 나중에 부메랑처럼 소비자한테 돌아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요, 쿠팡이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 중에 1위가 됐으면 이제 판매자들과 어느 정도 윈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소비자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불편한 진실 네 번째는요, 유료 멤버십 서비스 로켓 와우입니다.
이 로켓 와우라는 이 서비스는요, 2019년도에 처음 도입됐고,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테스트를 했고요. 2,900원이었어요. 2,900원? 부담 없는데? 월에 2,900원 정도야 그냥 낼 수 있지. 이랬는데요. 2년 뒤에는 2,090원을 또 올려서 약 5,000원 정도의 월 회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2년 뒤에 7,890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끝일까요? 아니죠. 저는요, 쿠팡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커머스 1위 업체의 어떤 지위가 공고히 되면 될수록 더 비싸질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올리는 금액 자체가 더 높아지겠죠. 뭐 14,800원으로 올렸다가 그 다음은 또 19,800원으로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분명히 올릴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쿠팡이 독식하는 어떤 이커머스 플랫폼 세상이 오면 그러면 더 이건 비싸질 게 자명합니다. 그리고 이 손해는요, 판매자, 소비자 양쪽 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쿠팡은요, 이견없는 국내 1위 이커머스입니다. 정말 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 연간 성장률이 옛날 같지 않아요. 이제는 그냥 그저 그런 연간 10%가 되지 않는 성장률을 갖고 있습니다. 21년도부터 23년도에 어떤 국내 연간 이커머스 성장률에 대해서 갖고 왔는데 2021년도에는 20% 정도였어요. 전체 성장한 금액이, 거래 금액이 31조 정도인데 그 중에 39%나 쿠팡이 차지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성장률은 20%에서 11%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전체 거래액 성장은 약 21조 정도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쿠팡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 커졌습니다. 56%요. 그리고 작년이 23년도에는요. 성장률이 8.4%로 전체 성장률 너무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전체 성장한 거래액에서 쿠팡이 가져가는 비율이요. 무려 74%입니다. 13.2조 원의 쿠팡이 성장을 이뤄냈고 나머지 4.5조를 나머지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나눠 갖는 형태. 그러니까 사실은 쿠팡, 네이버 정도를 빼곤 다 역성장을 하는, 심지어 쿠팡의 정말 적수, 맞수라고 생각했던 네이버조차도 조금씩 역성장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속화 현상은 사실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는 쿠팡이 명실공히 1위 업체인 만큼 좀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판매자, 소비자와 같이 윈윈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판매자, 쿠팡, 소비자 정말 더 오래 갈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요, 당신은 모르는 쿠팡의 불편한 진실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꾼꾼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